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역시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 기댈 곳은 주식 싹쓸이밖에 없구나라고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미라클처럼 열흘 만에 173% 급등한 종목, 그리고 변동성이 큰 이번 주에서도 내내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까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었는지,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포착주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롤러코스터 주간이 마무리됐습니다. 다행히 간밤에는 트럼프의 관세 언급이 없어서였을까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이 2%,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 급등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코스피는 블랙 먼데이에 2,400선이 무너지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목요일에는 2,445선까지 회복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어제는 다시 숨고르기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이번 주에 643선까지 저점을 낮췄지만 그래도 어제까지 이틀 연속 오르면서 다시 700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변동성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종목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전화는 02786-1022-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4년 연속 연간 대상을 거머쥐고 또 이번 1분기에는 무려 단독으로 대상을 수상한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단독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예. 오늘도 어떤 비결이 있는지 방송 중에 잘 캐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주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예. 최고의 앵커님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를 이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트럼프 이제 90일 관세 이후에 일단 글로벌 증시가 좀 안 돌아올 일은 나왔는데 다시 좀 반락했다가 다시 어제는 또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죠. 저는 일단 미국 증시가 일단 상승 쪽으로는 이제 할 거는 어제는 좀 알고 있었어요. 예. 왜냐면 이제 관세를 더 이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뭐 145%나 뭐 200%나 그게 그거거든요. 어차피 이미 이제 중국과는 일단은 무역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랑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90일 관세 유예했다는 거는 굉장히 일단 앞으로 3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이제 동맹국들하고 이제 협상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더 이상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는 이제 맞지 않았나, 최상향은 이제 맞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그러면 관세를 유예했을까요? 예. 그만큼 이제 시장에 이제 100개를 든 거죠. 90일 관세 유예한 이유는 국채 금리가 떠가지고 더 이상 이제 관세 전쟁을 전 세계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4.5%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또 JP 모건 CEO도 좀 압박을 했던 것 같고요. 뭐 글로벌 헤지펀드 쪽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미 10년물 국채 금리에 주목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원래는 이렇게 관세 전쟁하면 경기 둔화 우려감,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막 올라가요. 근데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단정적으로 이제 정확한 건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추측을 하건데 뭐 일본이 국채를 매도했다, 뭐 미국이 국채를 매도했다, 중국이 국채를 매도했다, 뭐 이런 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간밤에 나온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가장 유력한 건 미국의 헤지펀드에서 먼저 움직였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 먼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게 사태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관세 유예 조치를 꺼낸 것 같고,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관세 전쟁이라는 거는 그렇게 길고 오래 가기는 어려워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방국들하고는 아마 90일 안에 좀 끝나지 않을까, 늦어도 7월 달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조기 대선 공약, K 엔비디아 이제 국부 펀드, 국민 펀드, 뭐 마중물 펀드, 이런 얘기들이 막 정치권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우리가 먼 미래에 있을,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이 관세 전쟁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냥 가까운 미래에 있을 좀 더 이 조기 대선 이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 제가 지난주에 한번 평일에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0% 상승세가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이제 일단 거의 반드시 상한가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봤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이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지난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가 붕 뜨더라고요. 예. 이런 기업들이 중장기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권에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또 이제 창투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원익홀딩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원익투자 파트너스 자회사 86%의 지분을 갖고 있죠. 이 자회사가 1조 원 정도 이제 자금을 굴리죠. 예, 산업은행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창투주들이 좀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글로벌 경제가 안 좋고 국내 경제도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이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폭증하기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주식은 항상 선반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추가 부양 정책과 함께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또 창투주들이 가장 또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는 좀 창투주들을 좀 봐야 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도 이제 벤처 육성, 뭐 이런 활성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자꾸 예전에 2000년도 때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IMF 위기를 겪고 나서 전반적으로 뭐 기업들이 다 박살나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벤처 육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인터넷 얘기가 나오면서 쫙 뻗는 흐름이 전개됐었죠. 지금은 이제 AI 쪽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벤처 육성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정치권이 AI 강국위원회 이제 출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K 휴머노이드 연합 이런 출범 얘기도 나왔고요. 거기는 AI 쪽의 연구원장으로 있는 장병탁 교수가 또 참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휴머노이드 AI 쪽 이런 쪽이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3월달 유라클 170% 가까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크라우드 웍스는 뭐 점상한가 3방 가까이 나갔죠.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이 좀 핫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원익홀딩스 이 휴머노이드 쪽에 여기 연합에 참여를 한다. 로봇수는 원익홀딩스한테 맡기겠다. 그러니까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죠. 근데 원익 로보틱스의 96%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익 홀딩스 이꼬르 원익 로보틱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휴머노이드 관련주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DIC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의 이제 핵심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회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2년 전부터 준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현실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왜? 아틀라스가 드디어 현대차 공장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세 가지로 압축해서 또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볼 텐데요. 다음 주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고 무엇보다 미중 갈등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네, 관세는 좀 잊어버리고 싶네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동이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중국에서 다 지금 의약품 수입해, 뭐 반도체 수입해, 모든 지금 다양한 품목 600조를 수입해가지고 빚을 잔뜩 낸 다음에 이자는 중국한테 주고 있잖아요. 예. 그걸 과연 참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니 먼 미래에 나중에 국가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좋아진다라고 해도 당장 지금 자기 계좌가 만약에 막 박살이 나 있다. 그러면 좀 솔직히 견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제 시간은 올해 상반기, 하반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현실에 닥친 조기 대선 있잖아요. 이 조기 대선 관련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대신 묻지마식으로 가는 기업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세종시가 뭐 이제 뭐 국회가 이전하겠다, 뭐 정부가 이전한다 그러면서 세종시 관련주 아무 수혜가 없거든요, 당장.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에서 또 급등하는 거. 그리고 뭐 철강주 같은 경우도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적죠. 왜 또 관세에 또 얘기가 우려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공급하지 뭐 중소형 철강주는 사실상 완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적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책주도 AI 쪽이랑 휴머노이드 쪽 이런 쪽에 좀 성장성 있는 정책 핵심 글로벌 기업이 될 만한 핵심 기술을 뭐 전 세계 최초라든지 국내 유일이라든지 뭐 이런 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투자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아마 선거가 꼭 6월 달 끝난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도 또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뭐 정책들을 막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 수혜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조기 대선 정책 관련주들 주목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연관성 없이 오르는 종목 잘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아직 종목 상담 접수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1023번, 또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예,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요. 예, 왜 저는 요즘에 2000년도 때가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이게 쉽게 헤어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우려감들이 있는데, 일단 2000년도 때 이전에 우리가 IMF를 한번 겪었었죠. 예,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뭐 파산할 위기처럼 굉장히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결국에는 이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경제를 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 인터넷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경제가 이제 풍전등하죠. 쉽지가 않아요. 내수가 지금 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좌우를 하거든요. 심리예요, 경제. 물가도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아직 크게 안 뛰었어요. 이번에 미국의 CPI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크게 둔화됐어요.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올라갈 거야. 이런 심리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 하반기 좀 우려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지금 그러면 이제는 2000년도 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반기에는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어떤 산업이 살릴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요. AI 그리고 무엇보다 양자 컴퓨터, AI 양자 컴퓨터 이 두 산업이 축이 되지 않을까?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역시 피지컬 AI 쪽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AI 쪽으로 가장 우리가 앞으로 빠르게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뭘까? AI도 여러 가지 분야 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젠스랑 CEO도 그렇고 특히 이 손정희 씨 같은 경우는 이 피지컬 AI 쪽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공장에 투입되고 1인 1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아마 수년 뒤에는 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우리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가정 생활에서도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모님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로봇 청소기가 다 청소를 해주잖아요. 예. 그만큼 삼성전자도 굉장히 로봇 청소기에 적극적이고 진심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 요즘에 로보락 같은 경우도 좀 인기를 끌지만 요즘에 이제 보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부각되면서 아마 이제 삼성전자도 상당히 앞으로 좀 LG전자도 그렇고요. 주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러면 이제 이슈 이런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성장하면 어떤 기업들이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이 국부펀드 이슈가 요즘에 부각이 되죠. 그러면 벤처 캐피탈 육성. 그러면 이제 창투주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먼저 들어보면 이 DSC 인베스트먼트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점상학과 나갈 때 딱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죠. 여기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식은 700의 지지선을 점상학과로 돌파한다? 대응호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떤 대응호재죠? 퓨리오사 AI의 지분 투자.
약 12%에서 13% 2대 주주로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갑자기 필요사 A의 매각이 철회됐어요. 쫙 급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 이거 필요사 AI 쪽 차라리 저는 매각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싸게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데 필요사 AI 이제 2대 주주니까 딱 급락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일선 회복하는 날 평일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야, 이 재료는 앞으로 창투주 중에서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필요사 AI는 이번에 K 엔비디아 이슈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거든요. 예.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덜컹 메타이 매각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정치권이나 국회에서도 굉장히 질의를 이어나가면서 매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 됐던 기업 중에 하나죠. 필요사 AI 지분 가치는 변함이 없잖아요. 예. 이번 하반기에 이제 드디어 레니게이드를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정책 대장주로 또 움직이면서 여기서부터 벌써 한 50% 고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아직 대량 거래가 안 터져요. 예. 그러니까 상투 신호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대로 이거 여기서 밀리면 최고의 기회가 될 것 같다. 진짜 밀려서 최고의 기회가 여기서 딱 왔던 거죠. 예. 근데 밀집 국면이 정배일 초기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트가 아직까지 꼭대기가 아니에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이제 맨 밑에 100일선, 200일선이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오면 완벽하게 정배되는 거죠. 예. 아마 예상컨대 5월까지 상투 신호는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5월 달 들어서면 이제 아마 조기 대선 토론회가 아마 열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보다도 열리죠. 예. 5월 달에 이제 대선 토론하고 나서 6월 달에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과연 K 엔비디아 이슈가 그냥 사그러들까요? 예. 가장 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도 정치권에서도 지금 벤처 육성 활성화 이런 얘기들이 드디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앞으로 이 부펀드, 국민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AI 쪽과 휴머노이드 쪽 이런 쪽을 양자 쪽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아마 앞으로 정책 토론 얘기가 나올 때 이 세 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휴머노이드, 양자, 그리고 AI 이 세 개가 핵심 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뭐 부가적인 부분도 있겠죠. 뭐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된다 보다 그런 건 다 일시적인 테마주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산업적인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TS 인베스트먼트는 어떨까요? 아까 DSC 인베스트먼트도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DSC 인베스트먼트도 대표이사 최대 주주 장내 매수,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도 여기서 점상한가가 나갔는데 바닥에서 유일하게 필요사 AI 얘기 나오면서 점상한가가 나간 기업이 딱 두 개의 회사가 있어요. 이 필요사의 DSC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근데 이 기업도 대표이사 최대 주주가 수억 원 장내 매수를 1,000원대에서 했거든요.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하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12발행도 이자를 0%로 하네. 기관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했구나. 이자가 없으니까. 표면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역배열돼 있다가 이렇게 쭉 점상한가 돌파. 200일선, 200일선, 200일선 지지, 200일선 지지, 이제 위로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배열 밀집 국면에 있다가 탁 한번 튼 거죠. 700일선 이제 막 돌파 시도하면서 단기 매물 소화하는 거죠.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죠. 뭐 대량 거래 대음선이 아니고요.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고 있어요. 그죠? 이번 주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오면, 막 보고 싶은데요.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간밤에 미증시가 기술주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연속적으로 한 이틀 동안 좀 반등을 좀 줬기 때문에 단기는 조금 과열권이라 볼 수 있지만 주식의 원래 격언이 그런 게 있어요. 바닥에서 첫 상한가는 따라잡아라. 근데 아직 상한가도 안 쳤는데요. 20%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이틀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내려오면 저가 매수기를 노려볼 만한 위치에 있다. 왜? 최대 주주도 1,000원대에서 수억 원 장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1,000원대 초반대 부근은 크게 부담이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까운 미래라고 하면은 뭐 하반기 또 좀 더 가까운 미래라고 하면 지금 2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분기는 역시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알 수 있는 조기 대선 이슈에 좀 충실한 좀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상반기 내년도 H밴 물량까지 완판하겠다. 예. 삼성전자는 2나노 수율이 50%까지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모회사 SK스퀘어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상반기까지 자사주 매입을 6조 원 가까이 하고 3분기까지 10조 원 가까이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올해 7월 달에 관세 협상 이슈만 잘 마무리가 되면 우리나라도 아마 올해 하반기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과의 이제 협상, 뭐 중국과의 또 협상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만 믿는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예. 항상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중일 재무장관 같은 경우가 우리 산자부 장관도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죠. 그만큼 미국과의 맞서지 않겠다. 하지만 이제 중국과의 한배를 좀 어느 정도 타겠다는 것도 지금 현 정부의 좀 어느 정도 방향인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무조건 손잡는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선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균형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 너무 말라도 문제입니다.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죠. 예.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죠. 비만에 걸리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항상 체중을 유지하고 적절한 균형적인 외교와 그리고 적절한 역시 물가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긴 흐름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원래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재는 뭘까요? 가격이 싸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때.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을 때는 가장 큰 위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상반기 저가 매수 기회 누리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는 11,0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어제 매수하신 건 아니겠죠?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50원 수익권이긴 하네요. 시청자님이 방산주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우주항공 테마주잖아요. 예. 일단 뭐 나쁘진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당장 엄청난 중소기업들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예. 당장 돈을 벌려고 하면 우주항공 쪽에 원래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개인적인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당장 어마어마하게 실적을 낼 수 있는 뭐 산업은 아니잖아요. 당장 뭐 투자를 내려고 하면 성과를 내려고 하면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이런 쪽이잖아요. 예. 그만큼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당장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적자예요. 예. 그런데 이제 스타링크 쪽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이제 드디어 상륙을 한다. 그러니까 한번 움직였던 건데 그래서 지금 11,000원대 단기는 지금 보니까 반등권인 것 같긴 해요. 차트를 보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5일선 회복 안착을 하죠. 이제 막 5일선 회복 안착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추에서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 테마주를 보려고 하면 진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지 이거를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이 당장 실적이 폭증할 거야. 그런 업종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9,700원대 단기 지지권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16,000원, 17,000원대 그 라인대는 매도권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방산 우주항공 테마는 이제까지 좀 많이 움직였었던 또 테마 업종 중에 하나고요. 예.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예상대로 기대대로 종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주목을 받을까요? 예. 주목받기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제 경기회복 수혜주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조기 대선이 과연 우주항공 테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예.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심각한데요. 예. 언제 우주항공 해가지고 당장 우리나라가 언제 먹고 사나요? 잘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런 이 테마주들은
지금 현실에 약간 동떨어져 있는 약간 저는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쪽과 역시 로봇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하셨고요. 그래도 반등권에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16,000원 이상에서 매도기에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휴스틸 휴스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700원에 30%. 네, 5,700원에 비중이 30%면 적지 않은 물량인데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아침 일찍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이 휴스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21년도 때 한번 관심을 한번 가졌었던 기업이에요. 예, 그 이유가 그때 당시 실적이 폭증하더라고요. 너무 저평가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한 2,000원대에서 야, 이거 잘하면 2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한 8,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약 3배, 4배 가까이 상승세가 이뤄졌는데 그러면서 쭉 조정받다가 최근 들어 이제 실적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드디어 올해 이제 미국의 텍사스 쪽에 공장이 완공돼요. 유정관이.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LNG 이제 천연가스 이제 만약에 국내에서 미국에 이제 사업을 참여한다라고 하면 가장 직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BPS도 한 19,000원 나와서 자산 가치 대비 지금 PBR 한 0.2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극도의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보기 좀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미국에 아무래도 천연가스 사업을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로 좀 생각이 들어가져서 그 이유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지금 이 요구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천연가스 사업에 참여를 좀 요청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냉정하게 죄송합니다. 저희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관세 20% 30% 더 때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선 협상이 좀 진행될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잔뜩 뭐 투자를 뭐 수십조 하기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절한 선에서 투자 얘기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에 지금 이제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휴스틸은 제 기억에는 아마 1, 2년 전이었나요? 대표이사가 6,000원대에서 약 10억 가까이 사내이사였던 것 같아요. 이 회사 회장의 차남 한 10억 가까이를 한 6,000원대에서 장내 매수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직 안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 휴스틸 같은 경우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집 국면인 것 같아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마 제 예상은 최근 들어 이 2025년 3월 달에 갑자기 막 급등하니까 야 5,600원 이제 한 3일째 올라가는 날 제가 번쩍거릴 때 추격 매수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은 3일째 막 번쩍거리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5일선 회복되네 720원 이제 돌파할 것 같네 이 빨간색 라인선 보이시죠? 예, 5,000원대 이 이하에서 야 이거 돌파할 것 같다. 돌파하면 날아가겠다. 그 생각을 갖고 거기 밑에서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수는 지금 위치에서 보는 거죠. 700에서 이제 막 돌파할 거고 눌러주네 밀집돼 있네 그러면서 이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지권까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 5,000원 밑에가 저가 매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 기업은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군산 쪽에도 대규모 공장을 준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공. 그래서 보유주 보유권으로 가다가 일단 단기 매도권은 6,900원, 7,000원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바로 뭐 사업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당장 실적이 폭증할 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또 밀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2021년도 때 밀집 국면 정배를 들어갔을 때 쫙 시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밀집 국면 정배 초기란 말이에요. MACD가 빨갛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중장기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공장도 미국 공장 완공됐죠. 국내 공장 완공됐죠. 그럼 실적이 폭증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LNG 쪽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풍력 쪽도 이제 또 관련 또 철강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중장기는 강홀징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6,900원, 7,000원대에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감사합니다. 네, 중장기로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잘 끌고 가 보시고 고민되시면 또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MOT고요. 매수가는 1,070원, 비중 30%입니다. 매도가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신규 상장주고 지난달에는 12,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매도 시점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지금 MOT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업 같아요. 예.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2차 전지 쪽인데 실적은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실적을 보고 차트를 보니까 나쁘지는 않아 보이네요. 이제 2차 전지 업종도 바닥은 좀 찍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MOT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10,000원대 좀 비싸잖아요. 예. 왜냐하면 원래 신규 상장되고 나서 2024년도 때 상장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한 10,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죠. 고점이. 그러면서 반토막이 났네요. 2025년도 2월 달에. 그래서 원래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꼭대기에서 반토막 났을 때 혹은 또 반토막 났을 때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가 터지고 들어 올릴 때 원래 그럴 때 도전해야 되거든요. 예. 반토막 났네? 근데 거래 터지네? 들어 올리면서 21선 뚫어버리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으면 10,000원대까지 한 따블을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죠? 바닥에서 100% 수익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0,000원대 이제 바닥에서 100% 정도 올라왔네? 그래 이제 더 갈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추격을 하다가 그 고점에서 자꾸 저항받고 떨어지고 3번을 저항받고 떨어지네요. 예. 쓰리봉이죠. 예. 그럼 본격적으로 떨어지죠.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반등 신호는 나왔어요. 5일선 회복 안착. 그러면 일단 지금은 부실주도 아니고 실적도 급증하고 일단 뭐 나쁘지 않아요. 성장성. 2차 전지 업종도 이제 더 이상 크게 하락하는 업종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보유주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700원대가 지지권. 그리고 11,000원대 딱 올라가면 원래 이런 종목들은 원래 주식이라는 게 뭐 잔뜩 물렸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본전 부분 이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최소한 절반이라도 축소해 주는 게 좋아요. 그냥 다 갖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 추격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또 손실이잖아요. 만약에 이 투자자분이 5,000원대에서 매수를 했다. 그럼 11,000원대에서 또 저항권 왔다 하더라도 안 팔아도 괜찮을 수도 있죠. 왜 다시 떨어져봤자 7,700원까지 또 떨어져봤자 그래도 한 40~50% 수익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매매 단가에 따라서 원래 매매 전략을 달리 짜야 되거든요. 11,000원대 올라가면 절반 정도는 축소해주고 그때 가서 흐름을 보고 전략 매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AI 쪽이나 뭐 반도체 하반기 또 좋은 업황 기대가 되는 이런 쪽으로 또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기업은 괜찮지만 당장 비중은 더 늘리지 말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7,700원 지지 여부 그리고 본전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자 의견 자세하게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AS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시장이 힘들수록 빛났던 싹쓸이 종목들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포착주로 또 한 번 제시하셨는데 이번 주 14%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서 그렇지 위원님, 목요일 네. 반등장에는 반도체 위주로 시세가 또 크게 나왔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예, 주성은 제가 지금 4월 7일도 설명드리고 12월 달부터 제가 발굴을 해드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한 50% 가까이 올라온 상태인데 27,000원대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자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꾸 저점이 올라와요. 예. 25,000원, 28,000원, 그리고 31,000원. 이번에는 저점이 어디서 형성이 됐죠? 예, 34,000원. 여기서 또 갑자기 급락할까요? 예.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나스닥 2% 급등했잖아요. 예.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주성도 이제 5일선 회복 안착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 유리기판 테크데이가 뭐 저쪽에 서울 쪽 코엑스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을 한 25만 원, 30만 원 내야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여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언론 또 보도가 될 거예요. 아마 기사를 통해서 이제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4만 원대 이상의 포커스 맞추시면서 이제 1분기부터 마이크론 TSMC 재료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애플, 인텔까지도 올해 1분기 선수금만 1,000억 가까이 지금 작년 하반기에 선수금만 1,000억 더 이상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청주 공장이 완공되는데 올해 하반기 거기 이미 대규모 발주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내년도에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가 본격적으로 사업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저는 뭐 주성은 항상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주성의 활약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양자암호는 이 종목만 보세요 하셨던 ICT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에 24% 급등했고 또 이번 한 주 동안만 17% 오르면서 상승률을 매주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벌써 한 상한가 부근까지 거의 올라온 것 같은데 ICTK도 제가 굉장히 신뢰를 할 만한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수주할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제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도 양자 보안칩을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을 한다. 그리고 글로벌 노트북 제조사에 마이크로소프트 물량의 2배 가까이 더 되는 물량을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 영업이익률 50%대 이상을 달성한다. 그 이유가 자체 IP도 확보하고 자체 후공정 라인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 유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초의 양자 보안칩이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막 실적이 폭증하는 게 아니고 당장 지금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암호화 체계가 양자 내성 암호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AI 반도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AI 반도체, 양자 이 동시수혜주예요. 예.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 국방부 쪽의 공군 드론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한다. 비밀 유지 협약을 맺었다. 이미 본사에 지금 이전 제의까지도 받은 상태에서 미국 법인 설립했는데 이미 거물급 인사들을 영입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저는 K-엔비디아 이슈가 나오면 팹리스 기업 중에서 퓨리오사 AI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도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1,500원대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 라인대가 딱 바닥권이에요. 이제 이 라인대까지는 웬만하면 다시 안 밀릴 것 같은데요. 증시 흐름이 이제 최악의 지수 흐름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5월달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 이슈가 나오면 좀 더 투심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얼마 전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시간에 다니까 막 9% 급등, 자꾸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지난달에 시현되고 나서 이번 달 들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15,000원대 뚫어버리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 국면을 도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가면 5월 달에 이제 정치, AI 쪽 반도체, 양자 이런 쪽의 조기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 토론회가 열리잖아요. 5월 달에 본격적인 한번 급등을 노리면서 4월 달까지 계속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대선 공약으로 이제 AI 쪽 양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5,000원 시원하게 돌파 나오면 앞으로 더 갈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다음은 미라클, 정말 기적 같은 상승률을 보여준 유라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진입을 했고요. 솔직히 이런 시장의 73% 상승률도 엄청난 건데 네. 무려 173%나 시세를 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너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수익을 챙겨야 되나요, 위원님? 네, 저는 지금 유라클 하면 항상 미라클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네. 와,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지금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 밀릴 것 같아요. 크게는. 네. 그러니까 상투 신호가 잘 안 나와요.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가 없이 떨어져요. 이게 왜 떨어지죠? 경고 종목 지정 때문에. 그런데 이 기업은 하반기 엑사원 쪽에 공급하잖아요. 엑사원은 지금 우리나라 최고 AI 플랫폼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무조건 안 떨어진다 보장은 없지만 단기는 11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000원대 지지권으로 보시고요. 중장기는 만약에 33,000원대를 뚫어버린다. 4월달 이후에. 왜냐하면 경고 종목 지정되면 2주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길게는 2주에서,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그럼 5월 달에 대선 토론회 열리면 다시 또 AI 정책 주도주로 움직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33,000원, 그리고 23,000원 박스권에서 돌파는지 이탈되는지 그 부분을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미라클 같은 상승률, 유라클 위원님이 크게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정라클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11선 매매 이어가자고 말씀 주셨고요. 이번에는 나인테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진입해서 열흘 만에 46% 큰 상승률 기록했고요. 좀 쉬어가다가 이번 주 다시 저점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잘 선방을 해줬네요, 위원님. 예,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이 CB 행사를 지금 앞으로 3,180원인가요? 70원인가요? 4월 24일 날 또 하게 돼 있어요. 예. 전환청구권 행사 10행사 2,900원, 3,180원, 60억을 또 한 행사를 하거든요. 현재가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봤죠. 2월 달에 갑자기 10행사를 해요. 예. 그리고 4,300원까지 날아갔어요. 4월 말에 또 하네요. 예. 그럼 과연 악재가 있어서 할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맥신 얘기 나오죠. 세계 최초 가장 빠른 속도로. 예. 그러면서 이제 유리개판 증설할 얘기 나오죠. 히트류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한다라고 하죠. 예. 그러면서 맥신, 열전 소자 쪽도 얘기 나오죠. 스마트 냉각 기술. 앞으로 칠러를 대체할 수도 있는 기술이다. 호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중장기는 2,900원대를 바닥권으로 보시고 2,800원대 그리고 4,300원대까지 재차 추가 반등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00원대까지 크게 반등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DSC 인베스트먼트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변동성이 엄청났는데 이번 주 매일매일 신고가를 새로 쓴 종목입니다. 와, 말도 안 되네요, 위원님. 네. 한 주 동안에만 또 55% 올랐습니다. 부럽네요. 네, 제가 상한가 가능성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상한가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 강추안에 엄청 강추를 좀 해드렸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5,900원대가 지지권이에요. 정고점 뚫었죠. 예. 어디가 고점인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밀리느냐 이제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과연 이제 대선 토론 얘기 나오고 이제 조기 대선도 끝나고 나서 그냥 사그라들까요? 필요해서 AI 지분 가치가? 예. 좀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중장기 MACD 빨갛게 나오잖아요. 밀집 국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아마 6월 달까지도 추가적인 관심권을 열어두되 일단 단기는 뭐 방법이 없죠. 일단 5일선 매매하는 거죠. 계속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5일선 매매 보유자분들 잘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포착주 공개하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시세 분출 대기하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 뭘까요? 제가 DRC를 한 2년 전부터 계속 봐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계속 이제 공장 짓고 이제 협력 개발하고 이제 막 이런 단계였어요. 로봇도 감속기 개발하고 이제 뭐 테스트를 하고 완료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미국에 공장 짓고 그러면서 2년 전부터 이제 증여를 대규모로 하고 이제 최대 주주가 작년 11월 달에 50억을 막 상한가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이제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공장 완공됐죠. 예. 증여 다 끝났죠. 자녀 이름 앞으로도 주식을 사놨죠. 예. 최대 주주 계열사에서 50억을 추격 매수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로디 감속기를 드디어 미국의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의 로봇 감속기, 로봇 관절 핵심 부품을 이제 공급 유력하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소재 사업도 올해부터, 폐배터리 사업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요. 폐배터리는 매출을 3천억, 이 신소재 사업으로는 매출 6조를 꺼냈거든요. 예. 약간 좀 허황된 생각일 수도 있고 좀 믿기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자신 있게 6조 얘기를 꺼냈어요. 예. 내년도, 내후년도에 만약에 45만 톤 양산이 들어가면 우리 앞으로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재활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으로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DIC는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히 상한가 상승률 이상으로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4,000원대 초반대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막 노려보고 싶어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한가 도전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DIC 많이 기대가 되네요. 4,000원 초반대에서 매수 타점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예, L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예, 이제 창투주들 중에서도 좀 신뢰성이 높은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LB 인베스트먼트는 대표이사가 2년 동안 계속 수천만 원, 한 2억 가까이 장내 매수가 들어왔고요. 4,3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10억 들어왔었죠. 그런데 엔비디아 소캠 수혜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랍에미리트 쪽이랑 1조 원에 가까운 국내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하거든요. 국내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국부펀드, 국민펀드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움직일 만한 또 이제 벤처 캐피탈 관련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4,000원대 초반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착주는 LB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제가 아까 TS 인베스트먼트를 좀 설명드렸는데 지금 LB 인베스트먼트나 TS 인베스트먼트나 다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최대 주주의 장내 매수. 그 라인대 부분에서 매수 기회를 노리게 되면 그게 위기가 아니거든요. 기회인 경우 굉장히 많죠. TS 인베스트먼트도 1,000원대 부근에서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역시 1,000원대 초반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단기는 약간 이제 일정 부분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중장기는 꼭대기권이 아니기 때문에 TS 인베스트먼트도 퓨레사 AI 지분은 투자를 한 만큼 이 기업도 향후 아마 벤처 캐피탈 관련주가 움직이면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1,000원대 초반대 정도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확실히 창투사 쪽에 이번에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TS 인베스트먼트였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는 한알령 수혜주들은 올해 반드시 봐야 될 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공격하면서 한중일 지금 장관들이 모여서 딱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서 굉장히 지금
지금 월가 쪽에서도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본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국이 이제 미국의 수출을 막힌다? 그러면 다른 이제 3회 국가로 이제 수출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미국의 수출 막히는 건 분명히 그래도 타격을 입을 거거든요. 어디서 보완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내수를 살려야 되겠죠. 그러면 한한령을 해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내수를 좀 살려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가 완전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한한령 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중국과의 한배를 타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미국이랑 맞서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한령 해제 수혜주 중에선 제가 볼 때는 스튜디오 미르가 좀 주목받지 않을까? 영업이익률을 30%대 이상을 기록하겠다는 얘기와 함께 AI를 드디어 실제 업무에서 적용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에서 모든 콘텐츠들이 지금 방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스튜디오 미르는 수급이 좋아요. 대표이사 매수, 자사주 매입이 한 30억 가까이 들어왔고요. 27억. 무상증자를 6주나 해놨죠. 주식수를 6배, 7배 가까이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관점에서 수급이 일단 한한령 수혜주들은 스튜디오 미르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기업을 저가 매수기를 잘 노리면 2,900원대에서 대표자가 매수한 만큼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 수혜주 안에서는 스튜디오 미르 꼭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5번째 종목 뭘까요? 드디어 이 기업은 원희골딩스를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원희골딩스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온 기업이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지분 투자 들어왔어요. 삼성이 지분 투자하고 그리고 최대 주주가 80만 주를 3,300원대에 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원희골딩스를 3,300원대가 바닥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평일날. 3,300원대가 최고의 기회였죠. 자산가치 대비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3,000원대 초반은 PBR 0.2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다 볼 수가 있어요. 배터리 사업도 하죠. 원익 P&E. 원익 P&E 같은 경우는 요즘에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원익 IPS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900억 가까이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 앞으로 이 반도체 장비 대규모 투자와 함께, 반도체 투자와 함께 이 회사 이제 독보적인 협력 회사이기 때문에 주문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900억 전망이 나오고 원익 로보틱스가 올해 메타랑 개발을 끝내놓고 앞으로 로봇손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유통 제조 판매를 원익 로보틱스가 담당할 것 같고 원익 투자 파트너스가 좀 백미죠. 요즘에 이제 벤처 캐피탈 관련주들을 움직이는데 이 회사는 1조 원 가까이를 지금 자금을 이제 운용할 것 같아요. 산업은행에서 3천억 정도도 지원받고 대표적인 K, 구프펀드 또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엮였죠. 주식은 다양하게 엮이면 좋아요. 그런데 원희골딩스가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죠. 근데 올해 이슈들이 많잖아요. 조기 대선 이슈, 벤처 캐피탈, 로봇 이슈, 반도체 이슈, 2차 전지 이슈 다 엮일 수가 있고 심지어 디스플레이 쪽도 앞으로 마이크로 LED 시대가 올 거니까. 그래서 원희골딩스는 3,000원대 초반대에서 최대 주주가 80만 주 샀기 때문에 앞으로 3,000원대 초반대 정도에서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기회를 누리면서 반드시 또 한번 상한가 상승 이상을 노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또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고동님이 또익홀딩스라고 남겨주셨네요. 앞으로 흐름 기대해 볼게요.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MTNW 지금 1분기 대상을 탔거든요. 4년 연속이죠. 그리고 이번 1분기도 대상을 탔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QR코드 같은 경우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찍고 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이제 비번이 이제 풀리면 잠시 한 1분 뒤에 찍고 또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요. 지금 바로 링크 타고 온라인 공개 방송도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4년 연속 연간 대상에 이번 1분기 또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그게 정말 단독 대상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공동 수상자가 없는 단독 베스트 대상 위원과 1분기 지났으니까 2분기, 앞으로 3분기, 4분기까지 큰 수익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들 엄청났죠. 이번 주에 유라클 열흘 동안에 173% 폭등을 했고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매일매일 신고가를 갈아치운 DSC 인베스트먼트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종목 나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공개 방송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